자, 반갑습니다. 수학 2 온라인 수업 24번째 24차 시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적분의 활용,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이어서 교과서 127쪽, 128쪽의 내용을 배워볼 건데요.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친구들 교과서와 그 다음에 학교에서 드렸던 필기용 프린트 그리고 색깔펜 이 준비물들을 준비해 주시고, 아직 준비가 안 된 친구는 영상을 잠시 멈추고 가서 준비해 온 다음에 다시 영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준비물이 다 챙겨졌으면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적분을 활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정적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 우리 정적분의 정의가 뭐였냐? 잘게 나누어 더하는 것이 정적분인데, 잘게 나누어 더하는 건 바로 뭘 잘게 나누어 더하느냐? 이렇게 y는 fx의 그래프, x축, 그리고 두 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 예를 들어서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fx 그래프와 x축과 x는 a, x는 b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이 도형의 값을 구하는 게 정적분이었어요. 그래서 정적분을 이용하면 곡선과 x축과 그 다음 경계로 둘러싸여 있는 영역의 값을 구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데 활용하는 게 바로 정적분의 활용인데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우리 정적분과 넓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 네모 1번에서 알아봤죠. 이 내용을 활용해서 이번에는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상황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함수 fx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닫힌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해서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만 이 내용을 다룰 거예요. 곡선이 끊어져 있게 되면 둘러싸여 있는 곳이 생길 수 없으니까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즉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구간 내에서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만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도형은 어떤 도형이냐? y는 fx의 그래프와 그리고 x축, 그리고 이 구간의 시작과 끝부분이 될 수 있는 두 직선 x는 a와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를 다 그려보고 그 경우마다 어떻게 하면 정적분을 이용해서 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건데요. 닫힌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해서 함수값이 늘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자, 우리 먼저 이 도형의 넓이를 본격적으로 구해보기 전에 여러분들,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그 도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해야 넓이를 구할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도형이 어떤 도형일지를 그래프를 그려서 파악하는 걸 첫 번째 순서로 꼭 갖추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서 닫힌 구간에서 0보다 크거나 같고 이러한 곡선과 x축과 두 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을 먼저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 건데요.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x축이 있고요. 그 다음 두 직선 x는 a, x는 b가 이렇게 있고요. 이 a에서부터 b까지에서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의 함수 y는 fx가 존재하면 지금 동그라미 1번에서 만족하는 조건의 함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y는 fx의 그래프와 x축과
x는 a와 x는 b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은 어떤 도형이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색칠하고 있는 이 도형이 바로 그 도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내용은 이미 앞에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죠. 자, 이 색칠되어 있는 영역의 값을 우리는 뭘 이용해서 구할 수 있나요? 예,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인테그랄 즉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하게 되면 이 영역 도형이라고 할게요. 도형 s의 값이 되는데요. 그런데 함수 자체가 우리가 적분하고 있는 구간 내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영역의 값 자체가 도형의 값 자체가 양수로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이 도형의 값이 바로 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도형 S의 넓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이 값이 지금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저 도형 넓이 S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즉 정적분을 해주면 그렇게 나온 값이 바로 곧 도형의 넓이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이 닫힌 구간 내에서 함수의 값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fx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자, 역시나 이런 상황을 만족하는 그래프의 예시를 하나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네요. 감독관께서 입실하실 시간입니다. 감독관께서는 4교시 시험 감독에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시험실에 입실하여 주십시오. 자, 학교에서 찍는 중이라 당황하지 마시고 계속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x축이 있고 구간의 경계인 x는 a, x는 b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요. 이 구간 내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값을 갖는 함수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그래프가 될 수 있겠네요. 이게 y는 fx의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y는 fx의 곡선과 x축과 x는 a라는 직선, x는 b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은 바로 이 색칠하고 있는 도형이 되겠죠. 자, 만약 이 도형의 정적분을 이용해서 이 도형의 값을 구해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하게 되면 이 영역은 지금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예, 음의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도형 s의 값을 구해보면 얘는 0보다 작거나 같게 나오겠죠.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영역의 크기 자체는 넓이와 동일한데 뭐만 다른 상황입니까? 예, 부호만 다른 상황인 겁니다. 이 도형 s의 값은 도형 s의 넓이와 절대값은 같지만 왜냐면 크기가 같으니까요. 부호가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부호가 다른 걸 극복해서 이 도형의 값과 도형의 넓이가 같아지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예, 내가 정적분으로 구한 이 도형의 값은 현재 넓이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마이너스인 상황이니 정적분의 값을 구한 것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면 이 도형 S의 넓이가 되겠죠. 예. 그래서 도형의 넓이 S는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겠네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로 구한 정적분의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이 마이너스를 인테그랄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마이너스 fx dx를 한 것과 같고요.
이것은 또 우리가 절대값을 씌운 fx에다 절대값을 씌운 것과도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의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정적분을 한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거나 또는 이렇게 정적분을 한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거나 또는 애초에 함수의 값이 0보다 클 수 있게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정적분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1번에서는 구간 내에서 함수값이 양수이기만 한 그래프, 그래서 이렇게 영역 자체가 x축보다 위에 있기만 한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상황을 해봤고요. 2번에서는 구간에서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영역 자체, 즉 도형 자체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상황일 때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 두 상황이 복합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 상황이 섞여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닫힌 구간 A에서부터 중간 지점 C까지는 함수값이 항상 양수인데 닫힌 구간 C부터 B까지에서는 함수값이 음수가 될 때 이런 함수의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여기에 x는 a라는 직선, x는 b라는 직선이 있고요. 자, a에서부터 중간 지점 c까지는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x축보다 위에 있다가 c라는 지점부터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되니까 x축보다 아래에 그려지는 이러한 형태를 갖는 그래프 함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선 y는 fx의 곡선과 x축과 x는 a, x는 b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영역은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색칠하고 있는 이 부분과 C부터 B까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1번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의 영역은 X축보다 위에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는 영역의 값이 잘못 썼네요. 영역의 값이 그대로 넓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2번 동그라미처럼 영역 같은 경우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영역의 값 자체가 음수로 나오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값을 씌워줘서 플러스로 만들어주면 넓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즉 영역의 값에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준 게 바로 넓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 동그라미 1번 부분의 영역의 값은 곧 넓이니까 영역의 값을 구하는 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a에서부터 c까지죠. c까지 fx dx를 해서 구한 이 영역의 값 자체가 1번 넓이가 되는 거고요. 예. 자, 제4교시 정말. 준비령입니다. 수험생은 두 손을 책상 아래로 내린 다음 조용히 기다리며 제2감독관께서는 수험생의 응시 문형에 맞는 한국사 영역 문제지만을 수험생 왼쪽에 배부해 주십시오. 수험생은 문제지 문형, 홀 짝수형이 맞는지 표지를 제외한 문제지 면수가 사면인지 확인한 다음 답안지에 한국사 영역의 문형을 표기하고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십시오. 수험생은 문제지 표지에 제시된 필적 확인 문구를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수험생은 볼령이 울리기 전까지 절대 문제지 표지를 미리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자,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 내년 수능 볼 때 저 주의사항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린 계속 이어서 수업해보면요. 2번 도형의 넓이를 생각해보면 2번 도형의 넓이는 이렇게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fx에 dx를 해서 정적분을 해서 값을 구하게 되면 이 값은 넓이와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반대인 상황으로 나오죠. 그러므로 이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면 이게 2번 도형의 넓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 도형의 넓이 S는 이 1번 도형의 넓이인 인테그랄 A에서부터 C까지 fx dx와 그 다음 2번 도형의 넓이인 마이너스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fx dx의 값을 더해주면 되겠죠.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조금 일반화할 수 있게 식을 정리해보자면 지금 이 구간 A에서부터 C까지에서는 fx의 함수값이 이와 같이 0보다 큰 상황이므로 그냥 저 fx는 이 구간 내에서는 절대값 fx와 똑같은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교체를 해주고요. 그 다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2번 상황에서 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해서 절대값 fx dx를 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지금 이와 같이 p적분 함수를 동일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 적분 구간 중 공통이 되는 구간이 연결고리로 생겨났으니 이걸 합치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절대값 dx 이 식의 값을 구하게 되면 저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공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1번과 2번은 좀 특수한 상황이고 이렇게 방금 배운 3번의 경우가 모든 상황, 모든 경우를 아우를 수 있는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실 때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느냐? 바로 이 공식 적분 구간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함수 fx에다가 절대값을 씌우신 후 정적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별로 이렇게 식이 어떻게 될지를 외울 수도 있지만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곡선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 도형이 x축보다 어느 부분에선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지를 파악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한번 연습을 같이 해볼 건데요. 문제는 교과서 128쪽에 있는 예제 2번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8쪽에 예제 2번 문제를 같이 보시면요. 자, 문제 보시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곡선과 x축과 x는 마이너스 2, x는 2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문제인데 무작정 식을 세워서 풀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이 도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반드시 도형을 그래프로 그리는 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걸 많이 연습하시면 이제 머릿속으로 상황이 그려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식을 세워서 정답을 구하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익숙해질 때까지 손으로 도형의 그래프 모양을 직접 그려서 내가 이 도형의 넓이를 어떻게 하면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지 생각하셔서 푸셔야겠습니다. 자, 지금도 그런 도형을 그려볼게요. 먼저 x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그려야 될 곡선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즉 인수분해하면 y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2이므로 x축과 0과 2에서 만나죠. 그리고 0과 2에서 만나고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 양수이므로 그래프는 오른쪽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2와 0인 곳에서 x축을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완벽한 모양은 아니더라도 꼭 이렇게 계략적으로 그려줘야 돼요. 자, 그 다음 어디와 어디로 둘러싸인 거냐면 x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야 됐으니까 x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이 잠시만요. 이렇게. 자, x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이 바로 여기 직선이라고 하면 그리고 x는 2라는 직선이 바로 여기라고 치면 자, 문제에서 말하는 곡선과 x축과 x는 마이너스 2, x는 2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영역은 바로 선생님이 색칠하고 있는 이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영역과 이 영역이 되겠네요. 그럼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첫 번째로 자, x의 값이 마이너스 2부터 0일 때까지의 도형을 보시면 이 도형은 x축보다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으므로 이 영역의 값 자체가 그대로 넓이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는 그대로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fx, 지금은 그 fx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식이죠. 이 식을 그대로 정적분해준 값이 넓이가 되겠어요. 그런데 x의 값이 0부터 2일 때까지는 이 도형 자체가 x축보다 아래에 있으므로 이곳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이 영역의 값인 인테그랄 0부터 x제곱 마이너스 2x dx로 구해준 이 영역의 값에다 뭐를 곱해줘야만 할까요?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도형의 넓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에서 원하는 도형의 넓이는 식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겠네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dx 플러스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dx 이것을 계산해서 정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푸시는 게 선생님이 판단하기론 아직 도형의 넓이를 머릿속으로 그릴 수 없는 친구들이 빨리 익숙해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만약 자기는 이것이 없어도 풀 수 있다는 친구는 식을 바로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예,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dx 즉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뒤 저 구간 내에서 정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식을 계산하기 위해선 이 식을 이렇게 구간에 따라 나눠서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으론 도형의 그래프를 꼭 그린 뒤 x축보다 위에 있는 도형은 그대로 정적분해서 구하고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도형은 정적분을 한 값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넓이로 만드시면 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구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를 토대로 곡선과 x축 사이의 도형이 x축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에 따라서 정적분의 값을 그대로 넓이로 쓸지 아니면 도형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엔 정적분의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도형의 넓이로 쓸 수 있다 라는 점을 배운 거예요. 이 내용들 꼭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고요. 자, 오늘 과제는 교과서 128쪽에 문제 3번과 4번 과제가 되겠고요. 자, 24차식 과제입니다. 24차식 과제 128쪽에 문제 3번과 4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별도로 첨부하는 과제 8 이것까지 푸셔서 선생님이 이메일로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 이 뒷페이지에 있는 두 곡선 사이의 넓이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배우기 위해선 먼저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선행되어야 되므로 오늘 과제 충실하게 하시면서 배운 내용 복습 꼭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